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우선 어제 보내드린 방송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양립한 두 여성의원 리즈 체이니와 그린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3일 공화당 하원의원 비공개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리즈 체이니를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느냐 여부가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이 안건은 찬성 61표 대 반대 145표로 부결됐습니다. 체이니는 계속 하원 공화당 서열 3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을 비롯한 대부분 공화당 중진이 체이니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즈 체이니의 아버지 딕 체이니가 살아있는 공화당 네오콘의 화신이니까 감히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2017년 처음 입성한 리즈 체이니가 3년 만에 공화당 서열 3위가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는 예상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즈 체이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양심에 따라 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이란 홍역을 겪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새롭게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의 대표주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그린 의원의 SNS 등에서 보인 지나친 행동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이 2019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어떻게 축출할지 논의하는 게시물에 머리에 총을 쏘는 게 빠르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좋아요를 누른 행동이나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교수형시켜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참고 기다렸다가 좌파 판사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해내자고 댓글을 단 행위들이 깊은 상처를 남겼고 더 막 나가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를 노동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제명하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거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오히려 권력 장악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두 친트럼프, 반트럼프의 대표 주자들이 모두 징계 없이 넘어갔는데 공화당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2년 선거용 얼굴마담으로 쓰겠다는 점에 반트럼프파들도 모두 일치단결하는 모양새입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이용하려는 공화당 지도부 머리 꼭대기에 있는 트럼프인데요. 신당 창당을 없었던 일로 하고 공화당에 대한 복귀를 사실상 기정사실한 그가 어떤 식으로 공화당을 요리할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다른 여성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콜테즈 의원, 사회주의자면서 미국 차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여성 의원 아시죠? 이분이 지난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소셜미디어에 폭도들이 의사당에 침입해 활보하고 있다. 나는 의회 경찰들의 보호로 방 안에 갇혀 있다. 그들에게 잡히면 어찌 될지 모르겠다. 무섭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비디오를 올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이게 쇼였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미국의 연방의회는 의사당을 중심으로 약 3km 반경 안에 몇 개의 건물들이 밀집한 구조인데요. 콜테즈는 그중 의원회관 격인 캐논 빌딩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캐논 빌딩에는 시위대들이 침입하지도 않았었다는데 한마디로 뻥을 친 겁니다. 콜테즈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의원들을 방 안에 있도록 조치한 것은 맞고 내 당시 감정도 사실이었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건데 철없는 미국 티네이저처럼 관심받고 싶어서 올린 영상, 소위 미국 좌파 정치인의 대표주자,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에서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실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무부 역시 후티 반군과 관련된 각종 제재가 3월까지 보류된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예멘 남부 아덴 공항에서의 폭탄 공격과 관련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것 역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의 이란을 위한 선물이라고 보수 언론은 헤드라인을 잡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지우기는 이처럼 대외 정책, 미국의 적성 국가인 이란과 관련된 조치에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통화했는데요. 취임한 지 14일 만에 진행된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통화에 포함됐었다는데요. 북한 걱정에 편한 잠 주무시지 못하는 문통령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이곳 워싱턴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 추측 한번 해볼까요? 중국이 북한과 미국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지금처럼 벼랑 끝의 관계 역시 바라지 않을 겁니다. 핵 문제와 관계없이 굶어 죽지 않고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면서 중국의 위성 국가로 북한이 존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버퍼라고 하죠.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슬그머니 친중 성향으로 돌아설 것이 확실한 바이든 정권은 북한이 어떤 제스처를 보이면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핑계로 대북 조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우개 일환으로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한국의 좌파 정부는 미국의 좌파 정부와 짝짝꿍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언론은 발표하고 예상하는데 다 언론 플레이, 보수층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네오콘의 대북 강경 정책보다 한 단계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 한국을 요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백이 한국의 좌파 세력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을 위한 원전 건설, 바이든이라면 오바마라면 전략적 인내의 한 방법으로 승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하고 핵 문제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난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은 오바마였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대북 제재로 지금 김정은 정권을 알거지로 만들었는데요. 바이든 집권 기간 동안 북한, 물 만난 고기처럼 한철 장사로 돈 모을 생각에 밤잠 못 잘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이처럼 한국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